안녕하세요. 양천 해누리복지관 권익옹호팀 고은실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저는 고령의 보호자와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삶 준비 열리지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리지를 만나다의 내용인데요. 열리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또 열리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리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 기관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양천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천구에 살고 있는 고령의 보호자와 중장년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1대1 매칭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시작하게 된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중장년 발달 장애인의 증가입니다. 서울시 중장년 발달 장애인 수를 보시면 15년대 25.2%에서 27.1%로 약 2%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23년도 양천구의 경우 중장년 발달 장애인이 25%로 총 발달 장애인 분의 4분의 1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점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 부분도 장애인 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다른 장애에 비해 부모를 포함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성인이 되면 서비스들이 많이 중단되고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이 돌봄하는 수행하는 역할이 보호자에게 더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자가 점점 고령이 되면 적절한 서비스를 알고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통해서 저희는 이 열리지 사업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열리지 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지역사회 내 지원 체계를 저희가 구축을 통해 고령의 보호자 그리고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 비전과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리지 살피다. 열리지 실태조사와 실시했던 것과 이거와 관련해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열리지를 살피다 실태조사입니다. 저희가 24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저희 실태조사 실시했고요. 실실 건수는 총 30건입니다. 실시 방법은 양천구청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하고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실시하는데요.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실태조사했을 때 사용했던 서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한 걸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 분석 내용 중에 첫 번째, 보호자가 고령일수록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현재 서비스 이용 정도가 낮다. 고령의 보호자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복지관 프로그램 등 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고령의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이 가정에서 고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경하고 보호자가 고령일수록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고령의 보호자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모와 오빠를 돌보느라 이용자는 외부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용하는 정신과에서도 이용자가 가족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가족의 부양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활동에 제약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장애 정도가 중증일수록 고령의 보호자 외에 형제들은 돌봄을 기피합니다. 이용자의 장애 정도가 중증일수록 고령의 보호자 또한 이용자의 형제 자매에게 이용자의 돌봄을 맡기기보다는 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경할 경우에는 형제들이 이용자분들의 복지관 이용을 돕거나 아니면 근로할 수 있도록 돕거나 아니면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이용자를 돌보면서 본인들이 이제 책임지려는 경향들이 있지만 장애가 중증일 경우에는 본인들의 돌봄이 어려운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시고 시설 입소를 가장 희망하는 경우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과거 서비스 이용의 경험에 비해서 현재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과거에는 학교나 센터를 대부분 이용했지만 현재는 보호자의 부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정으로 와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서 좀 불편하거나 그리고 서비스가 중단되었거나 그리고 고령의 보호자가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부분 고령의 보호자는 보호자 부재 시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부재 시 시설 입소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긴 했지만 시설 입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중장년 발달장애인분들 이후의 삶의 준비를 위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들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연리지를 지키다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발군대 연리지에 저희가 이웃동행단과 또 서비스가 더해졌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동행단이 어떤 집단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웃동행단은 고령의 보호자와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연리지 사업 대상 가정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에 알맞은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대부분 양천구 내에서 생활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이웃동행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웃동행단 활동은 주로 이웃동 연리지 가정과 1대1 매칭해서 월 1회 내지 월 2회 연리지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리지 가정에 원하는 그 욕구에 따라서 외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급 신청,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신청을 동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합니다. 연리지를 지키다, 연리지의 서비스를 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태조사 30가정 중 21가정을 사례를 발굴해서 총 24건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30가정 중 9가정이 빠진 이유 중에 대부분은 일단 서비스, 지금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편하다, 개입을 원치 않은 가정들도 있었고 보호 아래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저희가 그 가정을 제외한 가정이 21가정이어서 21가정의 서비스 개입을 시작했고요. 어떤 내용의 서비스가 들어갔는지 살펴보시면 일단 저희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복지관 외에 다른 기관이 있는 프로그램들 또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그 다음 공적 서비스, 활동 지원 서비스나 아니면 수급 신청 등 하지 못했던 부분들 공적 서비스를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자 간의 유대감 형성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좀 감소하기 위해서 같이 나들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총 2차례 진행했고요. 30명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 후기를 좀 잠깐 살펴보면 그동안 자녀를 돌보느라 여행도 잘 못 다녔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엄마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며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냈고 연리지 참여자들과 함께 좀 고민했던 내용들을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호자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센터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언제 중단될지 염려가 됩니다. 지금 A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주간보호센터도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다닐 수 없고 언젠가는 종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센터를 종결하게 되면 데이케어 센터든 낮 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가야 되는데 마땅히 찾기가 어렵다. 근로를 하기에도 장애가 중증이다 보니 근로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동생을 또 이 자녀를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염려하는 보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 어디 맡길 곳도 없고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차라리 갔으면 좋겠어요. 시설에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맡기려고 하지만 시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시고 그렇다 보니 또 다른 자식들에게 또 맡기자니 그건 또 다른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한숨을 쉬면서 위에처럼 먼저 하늘로 갔으면 좋겠다는 사실 안타까운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24년 1년간 고령의 보호자와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삶의 준비 이 연리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연리지 사업은 내년에도 저희 기관에서는 진행할 계획이고요.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 만나기 전에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동안?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네. 집에서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병원에요. 병원 다니시고 네, 집에만 계셨어요? 네. 그러면 저 만나고 나서는 뭐 하고 계세요? 상자 만든 거예요. 상자. 네. 저희 복지관에서 하는 소풍이요. 네. 목공예 프로그램이랑 네, 소풍. 소풍 나들이 가는 나들이,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생기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자폐장애 1급 장애인 아버지 정화석이라고 합니다. 많이 썼죠. 저희 아들이 강의하게 돼서 참 고맙고요. 특히 하늘의 복지관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아이가 그로 인해서 상당히 성격이 좀 변화를 일으켰고
또 집에서도 그림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데 지가 그림 그리겠다고 하고 이래서 상당히 좋고, 또 용인민속촌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와서도 좋아서 맨날 그런 얘기도 하고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정부 지원 문제부터 논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도우미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그건 벌써 약 20, 30년 전의 정책입니다. 그때는 살기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이 장애인들을 도외시하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정책도 바뀌어서 부모들이 더 돌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어주었는데 그런 자체 제도가 지금 전혀 도외시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더 어렵습니다. 도우미 선생한테 맡겨야 되고 부모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부분부터 먼저 현행에 대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연리산업처럼 장애인 특성을 살려서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길, 그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시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뭐 몇 년이든, 왜? 장애인은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하다 보면 그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를 반복해야 바뀝니다.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준다면 진짜 바라고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한 분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말하는 거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5번, 6번, 10번까지 물어도 잘 그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 번, 2번 만나면서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할 수 있겠구나. 누구나 어떤 특수 교육을 받지 않고 어떤 그런 교육을 안 전문 교육을 안 받아도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은 어떤 알아듣지 못한 말을 반복적으로 해도 그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좀 자신이 좀 마음이 뿌듯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은 여기 없어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있었는데 열리지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돼서 집에 가서 밖으로 나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나는 영화를 보고 싶다. 자기가 원하는 곳,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곳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 하고 장소를 제공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출해내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늘 그분들한테 준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분들한테 느끼는 이런 따뜻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은, 그리고 그 해맑은 웃음은 그 어떤 세상에 이런 금전가도 살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고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청정지역에서 공기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청정지역에서 공기를 마시는 그 기분?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훨씬 많다는 거. 그래서 그 기쁨을 주면서 주는데 일방적인 게 아니라, 열리지는 어떤 대상자를 만나서 내가 그걸 열리지 대상자한테 무조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받는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수한 마음은, 그 웃는 거는 어디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에요. 해누리 복지관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있는 걸 알게 됐고 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았던 건 어떤 분에게 웃을 수 있는 시간과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실 때 참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어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하하 웃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몇 번 만나면 먼저 달려와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손잡아주고 밝게 웃어주는 모습이 마음에 웃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 일단 그분이 집에서만 집거를 하지 나오지 않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전화를 드려서 물론 나와 약속한 시간을 맞춰서 나오시진 않지만 그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면서 함께 만났을 때 선생님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 우리 어디 가요? 그럼 좋아요 라고 얘기해 줄 때 집에만 계시던 그분이 나와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웃어주고 계속 나에게 뭔 질문을 해주고 어떻게 사셨어요? 이런 얘기를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 어떤 나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에 저의 생활을 물어볼 거고
그랬던 그 모습이 참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일은 참 즐겁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